무역법을 하면서 이 근거가 무엇이냐? 어느 게 1순위고 어느 게 2순위고 3순위고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약정. 약정은 가로 열고 되셨죠. 계약 내용. 아무래도 양방의 계약 내용이 제일 중요하겠죠. 두 번째가 아주 중요한 건데요. 국제무역계약법 CIS, 비엔나, 오스트리아 비엔나 협약이라고 합니다. 보면 강제 규정입니다. 국제물품 매매, 수입을 하든 수출을 하든. 여기 보시면 UNCIS 합니다. 당사자의 개혁 내용이 가장 중요하나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인도의 10만이라는 셈법 이렇게 부딪힐 수가 있죠. 이럴 때는 이 1980년도에 주요 무역기관들이 모여가지고 이럴 때는 이거를 1순위로 본다. 그래갖고 하나의 법을 만들어냈어요. 그게 약정보다 먼저 올라가게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나라는 저기 올림픽 열릴 때부터 시작해갖고 이게 시작됐고 우리나라는 2000년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여기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인코텀스 이거는 임의 규정이라고 해서 계약서상에 안 나타내면 효력을 못 받는데 오전에 말씀드리기를 대전까지 갖다줘, 인천항까지 갖다줘 이 부분이에요. 바로 앞에 나오니까 지금 이거는 뭐 필요 없는 건데 10년마다 무역 환경이 변화하니까 한 번씩 개정하는 겁니다. 지금 쓰는 것은 2010년도 1월 1일부 이제 8차 개정은 앞으로 3년 뒤가 되는 2021년이 되겠죠. 그 다음에 크레면에 대한 해결해야 하는 법이 있는데 사실 국제적으로 재판이 붙어가지고 우리 회사가 이겼어요. 그럼 우리 권리를 행사해야 되는데 자국은 자국 기업을 보호하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제 간에 물리력 행사하는 것이 상당히 애로가 있는 거예요. 당신 졌잖아. 나한테 지금 줘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줘야 되는데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이것도 골치 아프니까 1958년에 정해버렸어요. 재판에 이기면 바로 국제 사법력에 의해서 바로 우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기타는 당사국의 국내매법, 우리 파트너가 중국법, 우리나라법, 그 다음에 기타 무슨 것이 상관행, 상관습, 조리라는 말은 뭐 처음 들으시는 분도 있는데 이 쌀 뜨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물의 본질적인 법칙을 조리하고 있는 이거죠. 물은 위에서 아래로 뭐 인위적으로 양수기를 쓰면 반대되겠지만 그건 인위적인 수단이죠. 태양은 동에서 떠서 서울을 뭐 이런 것들을 조리하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중요한 것은 당사자의 약정, 계약 내용인데 상충, 부딪히다 보니까 강제 규정을 있어요. 그 다음에 계약 내용 세 번째 어디까지 갖다 줘. 그 다음에 상관성, 조리가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 계약에 의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에서 해결하느냐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면 예를 들면 문제가 생겼을 때 한국 법원에 해결한다. 그러면 우리 한국 법원의 효력이 국제무역계약법과 동일한 수준으로 1순위에 올라가요. 오전에 하나 질문을 드렸었죠. 벨기에에서 사출 기계를 들여다가 사출을 해서 국내 모 그룹사에 납품을 해야 됩니다. 벨기에 측에서는 문제가 될 때 벨기에 법을 한다. 한국 기업은 한국에서 한다. 어떻게 해결법도 나옵니다. 1936년도에 첫 번째 대학교 그동안에 6차례 지금은 7차례 정도입니다. 넘어오시면 목적은 무역 거래 조건에서 문제는 국제 규칙을 제공해서 불확실한 걸 제거한다. 상관의 분쟁을 감소시킨다. 그 다음에 파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를 하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그 다음에 무형제
눈에 안 보이는 거 있죠? IT, 애니메이션, 그 다음에 영화, 소프트웨어, 이런 식으로 기술. 이거는 뭐 어디까지 갖다 두는 게 아니에요. 인터넷 뿅 하면 가는 거 아닙니까? 종전에 13개를 했는데 지금은 11개로 바뀌었다. 핵심은 이겁니다. 6번의 비양면, 위험의 이전, 그 다음에 비용의 배분, 이것이 핵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인코텀스라는 거, 이것이 이미 규정이라고 말씀드렸죠. 계약서상의 11개 조건 중에 안 쓰게 되면 힘을 못 쓰는데, 아까 뭐 부산항에 갖다 줘, 상해항에 도착시켜줘, 상해항에서 내려줘, 임시창고, 이런 11가지 과정 중에 안 쓰게 되면 그럼 어디까지 갖다 줄 거냐 하는 문제가 되나요? 그럼 예를 들면 이렇죠. 이번에 내가 서해상에서 바다로 떨어뜨릴게. 그럼 네가 가져가. 이러면 식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11개나 이를 안 쓸 수가 없어요. 쓰게 되면 계약서에 11개 조건 중에 하나가 명기가 되게 되면 이건 뭐예요? 강제화. 조건이 4가지 그룹입니다. E, F, C, D. 이 그룹은 EXW의 이니셜 X work라고 합니다. X work. 즉 작업장 인도 조건이에요. 오전에 언급되기를 잘 사는 나라에서 못 사는 나라에 주문을 질 때 너희는 못 사는 나라에 있지만 물건 자체는 잘 만든다 이거예요. 그런데 공장을 나오는 순간 육로 운송, 해상 운송에서 인프라가 너무나 취약해서 외부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진국에서 내가 좀 더 비용을 주더라도 무진동 추동을 넣어줘. 우리도 예전에 잘 못 살 때는 이 트럭에서 픽업을 해가지고 컨테이너 배에 실을 때 눈대 중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저기 비었지? 하다 보면 컨테이너 사이가 5cm, 10c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부딪히죠. 그리고 밑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밀치면 맨 바닥에 기체가 확 내려가는데 이미 차 있으면 어떡합니까? 충격이 오죠. 지금은 전자화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내가 좀 더 돈을 들여서라도 전자화되어 있는 크레인을 씁니다. 그래서 너희는 만들기만 해라. 여기서 하나 생각해 봅니다. 이 외국에 있는 수출상이 주문을 받아서 컨테이너에 물건을 넣는 작업을 하다가 지게차에서 물건이 떨어졌어. 망가졌다. 누구 책임입니까? 수입상의 책임입니다. 왜냐? 우리는 만들기만 합니다. 이 얘기는 수입상이 지게차와 지게차 운전기사까지 넣어줘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이런 현상이 생기면 야, 네가 지게차 안 보냈잖아. 우리 지게차 썼는데 떨었으니까 이거 네 책임이야 하면 말을 못하겠죠. 그런데 다음 주문이 있을까요? 없죠. 그럼 우리가 말 안 하고 대체 상차시켜요. 그리고 뭐 지게차 하나도 제대로 못 가다. 그건 또 뭐 이상한 얘기, 쪽팔린 얘기 아니에요. 지게차도 면허가 필요합니까? 아, 그래요? 그 다음에 F그룹이 있습니다. FCA, FSA. Free Carrier, Free On Site. FCA는 이거예요. 대전까지만 갖다 주고. 옆에 써놓으십시오. 대전까지만. 요번 주문 너희 반트럭. 대전의 특정 장소에, 대전 유성구의 특정 창고에 갖다 놓으면 다른 회사 물건이 반출. 유성구의 특정 장소까지 우리가 갖다 주면 그때부터는 책임급 위험 끝이에요. 근데 대전 가다가 평택에서 문제가 생겼다 한 거예요. 우리 책임이에요. 우리가 물어주고 트럭 운송회사다. 네가 우리 물건을 했다가 문제가 생겼으니까
트럭 운송회사에 구상권을 행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배 옆에 붙여줘. free alongside ship. 배 옆에 붙여주면 면책. 이건 왜 이런 조건이 있느냐? 기중기가 굉장히 노화된 거예요. 그 다음에 눈으로 보면서 넣는 게 데미지가 온다 그러죠. 그래서 내가 좀 더 많은 돈을 줘더라도 전자화된 기중기를 쓰겠다 이거죠. 그 다음에 FOB, free on board라고 하는데 본선인도 조건. 배 위에 올려주는 것까지 네가 해주라. 배 위에 올려주고 기중기가 집게를 떼죠. 그 순간 우리는 위험 끝, 비용 끝이에요. 근데 가다가 로프가 터졌다. 뭐 배 위에 꽝 떨어졌다든지 아니 부들 떨어졌다든지 하면 뭐예요? 수출상의 책임. 배 위에 몰려들었잖아요. 이게 F그룹, C그룹은 요거 두 개 다 나중에 봅니다. 요거는 물을 낄 때 쓰는 거예요. 뭐야? 강, 하천, 바다를 낄 때 쓰는 거예요. 이거는 기차, 항공기, 또 트럭 이런 걸 쓸 때 쓰는 거예요. CFR은 Coast and Freight, 육로 운송 및 해상 운송. 이게 밑에 써주시죠. 육로 운송, 코스트. Freight는 해상 운송. 즉 국내에서 한국까지 이동하는 육로 운임과 국상 운임과 그다음에 한국까지 가는 해상 운임까지 포함해서 수출상이 지불합니다. 밑에는 인슈런스, 보험이죠. 보험까지 넣어주는 조건입니다. 조금 더 올라가겠죠. CPT, CIP는 이 바다를 기지 않는 그 철도, 기차 혹은 기적, 항공운송 아니면 철도운송 이런 경우. 이게 C그룹이에요. D그룹은 상해, 항해 접안시켜주면 이 C그룹이 돼요. 근데 접안해서 터미널, 부두의 터미널에 내려줘야 되는 조건입니다. 그럼 CFR로 했다 그러면 상해, 항해 배가 들어가면 끝났어요. 근데 DAT, 터미널을 해놨다 그러면 뭐예요? 배 위에서 부두에까지 내려줄 책임이십니다. 내리는 도중에 로프가 터졌다. 컨테이너가 문제가 생겼다. 그건 수출상의 책임. DAP, 플레이스, 목적지. 저 뒤에 세관 창고까지 넣어주십시오 하면 또 트럭은 가야 되겠죠. 거기까지 갖다 주는 우리가 책임과 의무가 있다. 그 다음에 FTA의 경우 주문하면 이틀 만에 트럭이 들어온다고 그랬죠. 그 얘기 뭐냐면 수출상이 중국에서 통관까지 하는 비용까지 다 내고 최종 수입상이 원하는 목적지까지 갖다 주는 그런 조건이 DDP입니다. 이게 D 조건이에요. 여기서 잘 보십시오. EXO입니다. 작업장 인도 조건이죠. 공장 인도 조건. 만들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위험부 책임. F 조건. 대전까지 배역, 배 위에. 그것만 해주면 책임급 위험부시죠. 근데 C그룹은 위험이 어디냐? 수출국에서 끝나요. 아니 상해에 간다며. 이거는 비용을 대준다는 얘기지 우리가 책임을 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근데 D는 딜리보다 따라가니까 상해, 항해 접안시켜요. 뒤에 있는 세관 창고에 넣어줘. 통관시켜서 마지막 우리 창고까지 넣어줘. 그러니까 최종까지 다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는 위험은 우리나라에서 끝난다. 단지 육상 운임과 해상 운임을 우리가 지불한다는 것이죠. 그럼 이걸로 계약을 했어. CFR 상해, 차이나. 서해에서 갑자기 쭈나미가 와갖고 배가 뒤집어졌다. 이런 경우에 책임을 져야 된다. 중국 주의식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비용만 내는 것이지. 그치? 궁금한 게 있어요. 그렇죠. 네. 만약에 CFR 조건으로 진행했는데 한국에 왔는데 컨테이너가 파손되었어요. 네. 그러면은 뭐지? CFR로 했죠.
이유가 뭔지는 몰라갖고 컨테이너 대비가 왔는데 그쪽에 우리 CFR을 했죠. 맞아요. 저반은 시켰지만 컨테이너 문제 생겼죠. 네. 그러니까 외국에는 수출상의 책임이죠. 왔더라도 컨테이너가 온전한 상태로 왔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로 했다. 인천항에 부대에 내려줘야 된다. 이거는 내려줘야 되는 책임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전하게 왔다가 내리는 도중에 컨테이너가 추락하는 사고가 있다. 그건 뭐예요? 외국에 있는 공급상의 책임이에요. 이해되세요? 네. 파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다 똑같아요. 공장에서 끝나? 대전, 선축, 외유에서 끝나. 이거는 상대방 항구의 부두의 특정 장소의 마지막 장소. 근데 이것만 따라. 위험은 국내에서 끝나고 비용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옵니다. 여기 나만 따라. A, 발, 이 식으로. 자, 11개인데요. 여기 있다. 아, 이게 뭐냐. 어디까지 갖다 주는데 위험과 비용의 분담에는 조건이다. 근데 이걸 만약에 적용 안 하면 이미 규제를 했죠. 이거 11개 중에서 안 쓸 수 쓰지 않고는 안 나, 답이 안 나. 동상 많이 할 때, 그 다음에 너희 항구학 이건 갖다 줄게. 그 다음에 지금 FTA 이래가지고 전부 참 이틀만 갖다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견적을 네가 주문만 주면 내가 모든 병에서 너희가 통과지 시켜가지고 네가 원하는 최종 고치 갖다 줄게. 너희는 주문하면 FTA에 대해서 이틀 만에 맞추면 난 그거는 도저히 못한다. 하지만 시간만 좀 여유를 주면 네가 너희 FTA에 대해서 주문하는 식으로 내가 알아서 내가 노관을 작성해 줄게. 자, 이렇게 되게 여기서 정리 포인트는 11개가 있는데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다른 것은 시그룹입니다. 이걸 안 쓰게 되면 임의 규정이나 강제력이 없지만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그 배경은 설명을 들었으면 이해를 하실 거라고. 그래서 해상 및 내수로 하면 인랜드 워웨이를 하는데요. 이런 강도 다니죠. 강. 그죠? 우리가 경인 문화를 개통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활성화가 지금 안 되고 있죠. 왜냐니까 이쪽 가서 또 트럭에서 내려 실어가지고 경인을 터놓고 인천 가서 또 시간이 또 번거롭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뭐 세이브되는 거 아니고 물을 길 때서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배 옆에 붙여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배 위에 올리고 그 다음에 C로 미국까지 갖다 줘. 좋아. 비용을 내가 부담을 붙지 위험은 우리나라에서 끝나는 거예요. 바다가 쭈나미 왔다. 그래서 태평양 상에서 뭐 문제가 생겼다. Not my responsibility. 내 위험은 부산항에서 끝났다. 이렇게 주면 상대방은 해상수를 통해 볼 때 문제가 생길 때 그래서 자기가 보험을 따는 거예요. 이거는 배 이외에 선정, 바다를 강을 가는 것 이외에 기차, 트럭, 항공기를 쓸 때 쓰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만 보십시오. 이 터미널이라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적하면 부두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차 같은 게 기차 터미널도 있죠. 그다음에 서울 서초구에 가면 그 양재동에 트럭 터미널 있죠. 그것도 터미널. 그다음에 인천공항의 터미널, 그것도 인천공항 터미널. 다 포함하는 게. 이거는 이 11개 조건 중에 파는 사람이 양하라는 것은 이렇게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양하. 내려줘야 할, 하차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